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팬 여러분 또 우리 국민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독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독감 주의하시고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저와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이 미국과 중국의 압박에 선택의 기로에 선, 이 기로에 섰죠. 어느 것을 선택할지 기로에 선 문재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말해왔지만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 북한 틈에 끼어서 언젠가는 선택을 할 날이 올 것이라고 항상 말해왔습니다. 이제 어느 쪽에 서는가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한국이 이렇게 됐냐? 예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대통령 최고 지도자,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을 이끌어가는 최고 지도자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정치를 하고 어떻게 국민을 이끌어가는가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 국가의 위신이 격상될 수도 있고 또 우리 국민의 위신이 올라갈 수도 있고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국격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저하되는 것은 그 나라 국민과 국가를 이끌어가는 바로 대통령한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서 그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2년 반 동안 도대체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가를 어디로 이끌고 갔습니까? 지금 국제 환경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만만치 않은 나라들입니다. 이런 강대국 틈에 끼어가지고 정말 정치를 잘해도 될까 말까 한 판에 우리 국가와 국민을 잘 이끌고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론 분열을 막고 우리 국력을 집중해서 정치를 해도 모자랄 판에 보수 진보의 극렬한 대립으로 몰고 간 사람, 전직 두 대통령을 감옥에 잡아넣고 전직 국정원장 3명을 감옥에 보내고 대법원장까지 감옥에 보내면서 2년 반 동안 보수 우파를 괴멸시키고 장기 집권하고 자기의 미래 권력을 위해서 한 것이란 보수 괴멸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입으로 말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국력은 저하될 대로 저하되고 약화될 대로 약화됐습니다. 국격이 떨어지고 국민의 위신도 저하될 대로 저하됐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서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러니 왕이 부장이 우리나라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에 놓고 사드 문제를 해결하라고 협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언제 어떤 정부에서도 이렇게 우리 대통령을, 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면전에서 협박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이 보여준 지금까지 행위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취한 그 행동들을 보게 되면 마치도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도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의 속국인가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막대했습니다. 협박까지 했습니다. 엄청난 결과가 초래될 거라는 그 협박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만 해도 이렇게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우리 국격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자기 전직 대통령을 부정하는 것도 모자라 두 명 다, 그 두 분 다 감옥에 잡아놓은 저 사람을, 저 문재인이를 외국 정상들이 바라볼 때 제정신이 있는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것은 여기서 이쯤에 두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북한 문제는 자기들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주동자적 역할이니 촉진자적 역할이니 우리가 주도해서 남북관계를 풀어나갔다고 호언장담할 땐 언제고 그것이 다 깨지고 김정은이로부터 배척당하고 심지어 삶은 소대가리니 미친 개니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역대적으로 저렇게 오지랖 넓은 대통령은 처음 봤다고 하는 오지랖 넓은 대통령, 낯짝이 뻔뻔스러운 대통령이라고까지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는 저 북한을 신주단지 모시도 떠받들고 있는 이 정부 그리고 대통령, 그래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또 중국에 매달려서 남북관계를 풀어달라고 사정하고 빌붙는 우리 정부와 대통령을 중국 정부나 시진핑 주석이나 왕이 부장이
대통령으로 보이겠습니까? 저 사람들 눈에는. 한 두석 달 전에 왕이 부장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북한을 방문했다. 김정은을 만나지 못하고. 왜? 미중 관계가 지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속도를 맞춰서 북미 관계 비핵화 협상을 속도를 조절하는 이런 아마 협박과 압박을 하러 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만나지 않았죠. 보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남북 관계를 잘 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북한 김정은에게 이야기해달라고 했던 것이 우리 정부 아닙니까, 여러분? 아마 우리 정부가 부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부장이 돌아오자마자 우리 외교부 한반도 협상대표가 가가지고 브리핑을 듣고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왕이가 북한에 갔다 온 브리핑을 듣고 온 사람이 우리 한반도 협상 대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왕이는 가서 김정은도 만나지 못하고 왔죠. 그런데 이번에 왕이는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편에 설지 아니면 중국 편에 설지 지금 국제 질서를 파괴하고 약소 국가들을 괴롭히는 것이 미국이다. 약소 국가를 괴롭히는 것이 미국입니까? 중국입니까? 우리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해서 사드를 배치했지 중국을 겨냥해서 사드를 배치했습니까? 그런데도 전말을 호도해서 마치도 송주에 배치되어 있는 이 사드 기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죠. 이 사드가 마치도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해가지고 이것을 철폐하고 이것을 빨리 정리하라고 호통치는 이 왕이 부장이 과연 우리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남북관계를 풀어달라고 부탁하는 이 오리소금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비판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려가지고 이제는 공개적으로 협박하지 않습니까? 왕이가 와서 한 행태를 보십시오. 왕이가 우리 외교부에 우리 이 대기업 관계자들,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대기업 관계자들을 이름까지 불러서 모아달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호출했다는 겁니다. 왕이 부장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대기업 총수들을 호출한다시피 우리나라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한 개 외교부장이 제3국의 상대 국가에 와가지고 대기업 총수들을 호출합니까, 여러분? 호출해서 무슨 말을 하는데요? 미국이 제재를 가하더라도 미국이 지금 화웨이를 제재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거기 동참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시 그렇게 동참하고 미국의 동자동과 미국의 정책에 동참한다면 당신들은 우리 중국에서 살아남지 못할 거다. 그 신뢰가 바로 롯데죠, 여러분. 우리는 롯데그룹이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다 보지 않았습니까? 롯데그룹이 사드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롯데그룹이 사드를 배치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롯데를 짓밟아 뭉개버린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이 공산당 국가죠. 공산국가는 원래 그런 국가입니다, 여러분. 이 좌파 독재나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지금 좌파 독재 하는 꼴 보십시오, 여러분. 자, 이제는 중국이 공개적으로 와서 그것도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라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에 만나가지고 공개적으로 협박하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 편에 설 것이냐, 미국 편에 설 것이냐, 똑바로 선택하라. 너희 선택에 달려서 우리는 거기에 따라 대응하는 조치를 취할 거다. 그 협박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미국과 한미동맹은 70여 년 동안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존재할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이 도움이 없었으면 벌써 공산화됐죠, 여러분. 소련이 평양을 침공할 때, 소련군이 평양을 침공할 때 미군이 막지 않았다면 이미 이 한반도는 소련 붉은 군대에 의해서 짓밟혔을 겁니다. 그나마 미국이 38선을 그어놓고 소련군을 제지하고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게 한 것, 이거는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역사에 나타난 사실입니다. 팩트죠.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중공군, 중국 보세요, 여러분. 중국 공산당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가. 우리가 부산까지 밀려 내려갔다가 다시 재반격을 하면서 신의주 압록강까지 다 올라갔지만 누구 때문에 다시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현재 군사분계선으로 후퇴했습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100만 명을 동원시킨 중국 군대 때문이 아닙니까? 인민해방군이 참전하는 바람에 그것도 100만 명이나 엄청난 인해전술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우리는 지금의 군사분계선상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소를 2번이나 뺏겼다 수복하고 얼마나 반복된 일이 있었습니까? 이 중국 공산군, 이 인민해방군 참전이 우리한테 치명타를 준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이 희생됐고 이 중공군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 국군 병사들이 얼마나 많은 국군 병사들이 희생됐고 미군 병사들이 희생됐습니까? 자유대한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뻔뻔스럽게도 이 땅에 찾아와 가지고 우리 대통령을 협박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그렇게 놀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분노가 터져오르고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한미 동맹이 균열이 가도록 만들고 지소미아를 파괴하게 되면, 그를 깨버리게 되면 미국이 반발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소미아 한일 군사보호 협정을 파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날 6시간 전까지만 해도 한일 군사보호 협정은 이미 끝났다. 돌이킬 수 없다. 다시는 연장한 폐기해버리겠다고 장담했던 저 문재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왕이가 와서 협박할 수도 있는 거죠. 한미동맹이 균열이 생기고 한미동맹이 깨지고 한미관계가 약화되는 것을 보고 왕이 부장이 와서 이렇게 대통령이 면전에서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가의 안보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미국, 그 미국을 친구로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천만다행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 중국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북한 보십시오, 북한. 처음에는 우리 민족끼리 뭐인가 다 받아주고 다 해줄 것 같이 놀던 김정은이 1년도 되지 않아서 이 모든 걸 원점으로 되돌려버리고 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 오지랖 넓은 사람, 낯짝이 뻔뻔한 사람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정말 가소롭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문재인은 아직도 북한을 도와주지 못해서 무슨 세계 의료기구를 통해서 유엔 의료기구를 통해서 또 뭐 500만 달러를 뭐 산모들과 뭐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한다고요. 참. 그러니 김정은이가 저 알기를 우습게 알죠. 5만 톤의 쌀을 준다고 해도 안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5만 톤의 쌀하고 500만 달러하고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쌀 한 톤에 얼마입니까, 여러분? 1톤에.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1,000불이라고만 해도 엄청난 돈입니다, 여러분. 5만 톤이면 이게 엄청난 5천만 불. 아무리 싸게 사도 약 한 2천만 불 되는 이 돈도 안 받았어요, 북한이. 5만 톤의 식량도 안 받았습니다. 치사하다고. 그런데 뭐라고요? 500만 불을 받는다고요? 유엔 의료기구를 통해 가지고 북한에 보내면 북한이 아이고 문재인 감사합니다. 아이고 한국 정부 고마워. 아이고 정말 우리 산모들 아이들 걱정해 줘서 아이고 고마워. 아이고 우리 이럴 줄 알았나요? 지금도 아직 정신 못 차렸어요. 이건 누가 했을까? 이거 내가 보면 김현철 이거 아주 웃기는 사람이 또 한 것 같은데 이렇기 때문에 계속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아부하고 발바닥을 할지 못해서 저렇게 안달아 하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미사일을 쏴대고 SLBM을 쏴대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저들이 쏴대면 저것이 위반이면 우리가 훈련하는 미사일도 그것도 위배가 된다고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제치는 국방장관이나 북한이 그렇게 짓밟아 버리고 그렇게 욕을 해도 이제는 또 500만 불까지 갖다 바치면서 유엔 의료기구를 통해서 갖다 바치는 저 김현철 장관이나 다 그물의 구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정부가 이렇게 될 수밖에요. 그러니 우리 국격이 떨어지고 국민의 위선이 땅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문제는 어떤 선택을 할지 아마 꿍꿍 앓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와 때를 같이해서 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또 평화민주당, 정의당 이런 국회의원들 47명이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군 철수와 자주국방을 하는데 찬성하는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와중에요. 이게 진실이라면 이게 인터넷, SNS 엄청 지금 명단이 공개됐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이런 사람들을 내년 총선에서 또 뽑아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국가 안보를 팔아먹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뒷전으로 하고
미군을 철수하고, 미군을 철수하면 그 대책이 있나요 지금? 우리는 핵 보이고 핵무기를 만들어서도 안 되고 핵무장을 해서도 안 되고, 또 미국에서 이미 만들어온 전략 핵을 갖다 놓지도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미군 철수를 주장하면서 자주국방을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건 자주국방이라는 건 홀전 간판이고 미군 철수가 주 목적이겠죠. 만에 하나 문재인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한미동맹이 진짜 파괴되고 중국 정부에 속아서, 아니죠, 알면서도 거기에 끌려가서 중국과 발을 맞추고 손을 맞춘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문재인 이 사람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건 제 경고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애국 보수 국민과 자유대한민국 사는 모든 사람들의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당신은 5년 동안 임시로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달라고 우리 국민들이 당신한테 잠시 5년 동안 맡겨놓은 거지 대한민국이 당신 거 아니다. 왜 당신이 자기 마음대로 대한민국을 난도질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 것으로 착각한다면 당신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 인민의, 우리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 문재인, 이 말이 문재인에게까지 가겠는지 모르겠지만 역사의 심판, 국민의 심판에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당신 나라가 당신 자기 거가 아닙니다. 개인 자산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임시로 5년 동안만 맡겨놓은 거야. 살림살이. 우리 대한민국을 잘 이끌고 정치를 잘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자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달라고 잠시 맡겨놨다는 것을 망각하지 말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이 우둔한 사람아. 아유, 답답해가지고 정말. 북한에서 나도 하는데, 그리고 기로에 서서 중국, 미국, 북한의 압박에 중국, 미국 그 틈에 끼어서 어느 쪽을 선택할까 이런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70여 년 동안 지켜온 한미동맹 똑바로 잘 지키고, 당신 2년 임기 마칠진 모르겠지만 임기 동안에 함부로 권력을 남용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저렇게 당신을 인간 취급도 안 하고 미친 개 취급을 하는데도 또 500만 불 갖다 바치려고 하는 김정은이 받지도 않겠지만 개망신하지 말고 거둬들이세요. 참 답답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답답할 겁니다. 이런 대통령 밑에서 2년 동안을 또 살아가야 되니 정말 답답합니다. 훌떠나고 싶어요, 저도. 그러나 떠나지 않을 겁니다. 낱낱이 이자들의 잘못을 낱낱이 고발하고 반드시 어떻게 국민의 심판을 받는지 똑바로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저도 동참할 겁니다.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데, 그리고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내 한 목숨 바쳐서라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이 사람이 안 하더라도. 오늘도 추운 날씨에 생업에 고생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정말 살 길이 막막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소민경제, 거기에서 호독이고 있는 우리 많은 소민 국민들, 소민에 속하는 우리 국민들, 춥고 배고픈 이 겨울 어떻게 보내야 될지 참으로 참담하겠지만 참고 견디고 끝까지 버텨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추운 날씨 감기에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또 활기찬 모습으로 이 정부가 문재인이 저렇게 할수록 우리는 더 오히려 강력하게 우리의 용기와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거기에 주눅들지 말고 활기차게, 그리고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